무시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출란에서 여배품으로도 즐기고 화해품으로도 즐기는 또 모든 무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출란을 크게 나누면 여배품과 하해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해품은 꽃을 보고 즐기는 것이고, 여배품은 한마디로 잎에 나타나는 특징, 즉 무늬나 또는 형태, 길이, 두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우리가 즐기는 것을 여배품이라고 그러는데, 여배품 일단 무늬로 즐기는 것은 우선 중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투호라고 그러죠. 중투호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는 호반 또는 선호반 이렇게 해서 그 범주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무늬가 뚫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중투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호는 중투를 목표로 그렇게 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복륜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호랑이 가죽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호피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호피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 뱀 껍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사피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무늬로 분류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요즘 서호반도 여배품의 범주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잎에 나타나는 무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산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산반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질 산자를 써서 반은 이제 우리가 무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나눌 반자, 그걸 이제 일본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무늬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산반 하면 흩어질 산자를 써서 가는 선들이 모여서 무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산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산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산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다시 세분화되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실제 난초들을 보면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반이 복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산반복륜이라고 합니다. 산반은 산반인데 이와 같이 복륜처럼 이렇게 무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산반복륜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산반이 또 중투처럼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산반중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반이라고 하는 놈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멸이 된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무늬가 없어지고 이제 녹이 차츰 이렇게 차들어오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우리 출란에서는 소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복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산반복륜, 요렇게 중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산반중투, 이제 그렇게 산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산반이라고 하면 잎겉으로 산반이 몰려 있는 그런 것을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형태의 산반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체처럼 산반이 이 끝으로 몰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것도 잎 끝으로
무늬가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형태이고, 요 놈도 입끝으로 몰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반을 볼 때 첫 번째로 이 산반의 색상을 봅니다. 산반의 색상이 황색이냐 백색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요즘은 거의 황색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풍토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색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엽성이 받쳐주느냐, 이제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엽성이라고 하면 일단 잎끝이 둥거냐 두꺼우냐, 잎이 또 그리고 짧고 넓으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엽성, 그리고 잎끝이 사실은 이제 둥근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환엽 뭐 또는 잎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에란인들이 요즘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잎끝으로 몰려있는 우리 선반이라고 그러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선반이라고도 부르고, 일본에서는 뭐 봉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제 축잎이라고 그러죠. 축잎. 그래서 잎끝으로부터 깊이 이제 이 무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축잎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얼마나 깊게까지 무늬가 들어와 있느냐, 무늬의 색상이 황색이냐, 그리고 이 산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미라고 해서 잎끝이, 제비꼬리를 얘기하는 거죠. 제비꼬리처럼 잎끝이 이렇게 찢어지면 이제 좀 하나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반이 대부분 이렇게 잎끝 산반의 특징이 이렇게 잎끝이 간혹 찢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연미가 지지 않아야 좋은 산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요 놈은 연미가 잎끝이 찢어진 게 한 입장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 요것도 거의 이제 잎끝이 찢어진 경우가 없는데 일부 한두 장에서 잎끝이 찢어지는 그런 연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산반으로는 이제 미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거목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목산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반이 잎끝으로 몰려 있으면서 축입으로 깊게 무늬를 물고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무늬가 극황에 가까울수록 또 좋은 것이다. 또 뭐 좋은 것이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가장 인기가 있고 뭐 가격 자체도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금계산반이라고 합니다. 자, 금계산반의 어원은 여배품 대회에 나가면 대상은 원래 거의 중투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산반이 나타나 가지고, 그때까지는 산반을 여배품 축에 넣어 주지도 않았는데 산반이 나타나 가지고 결승에 가서 1등 2등을 다투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산반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산반이 소멸된다 했는데 이놈은 소멸도 되지를 않고, 또 황산반으로 이렇게 전면 황산반으로 나타나면서 중간중간에 이 노코가 쭉쭉쭉쭉 꺼져 있는, 소위 말하면 억지로 이제 우리가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전면 황산반 노코, 이렇게 불러야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뒤에 이제 결국은 뭐 물론 그때도 1등은 뭐하고 2등에 그쳤었는데, 1등은 역시 그때도 중투가 했었었죠. 자, 그랬는데 그것이 그 뒤에 어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어요. 어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는데, 그때부터 상인들이 그렇게 전면 황산반 노코가 그어진 그러한 비슷한 그런 것들을 어금 계열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금 계열 하다가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금계열 그러다가 이제는 금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금계 그러면 전면 황산반, 황색 산반이라야 됩니다. 전면 산반 놓고도 자 백색의 그런 어떤 황산반, 백색의 산반 놓고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황색의 그 산반 노코를 이제 금계 산반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장르가 하나 탄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상인의 그 술수가 아니냐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 출란의 장점은 이 난초들의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상인이 되었던 소장가가 되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뭐 상인의 농간이다 뭐 이렇게 또 뭐 가격을 올려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뭐 금계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그 어원이 뭐 어금에서 나왔던 어쨌든 요즘은 그 황산반 노코를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그 황산반 노코들이 정말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황산반 노코 같은 거는 소멸도 좀 더딘 편에 속하고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런 금계 산반들을 한 세 품종을 이렇게 가져 나와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노란 바다 위에 노코들이 동동 떠 있는 그러면서도 쭉쭉 이렇게 녹선들이 노코라고 그러죠. 녹선들이 쭉쭉 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실물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여배품들보다도 아름답고 신비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황색 아주 극황의 색에 중간중간에 녹선들이 동동 떠 있고 부분마다 이렇게 녹선들이 녹호라고 그러죠. 이어서 또 호라는 의미가 또 제가 또 뭔가 찾아봤어요. 원래 호피반에서 호는 호랑이 호자를 쓰는 건데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일본에서 호반이다 한자로 표기한 게 호반이다 그랬는데 그 호자를 찾아보니까 뭐 중국에서는 그 호경호라고 해서 경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 말에서 그 호는 일본에서는 뭐 전쟁을 자주 했으니까 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칼에서 칼날과 칼등 사이에 약간 부풀어 올라서 쭉 그 금신을 타고 쭉 도톰하게 올라 있는 그런 선을 나타내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선을 나타내는 세로의 선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로로 쭉쭉 그어진 이런 선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투가 되기 전 그 호를 그 이제 줄이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줄이 그어졌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호가 중간중간에 그어져 있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산반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가는 녹선들이 이제 좀 동동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가장 이제 핫하게 이제 우리 에란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계 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산반이 입 끝으로 나타나는 그런 산반, 크게 나누면 입 끝으로 나타나는 그런 산반, 또 산반이 복륜형으로 나타나서 산반복륜, 또 중투 형태로 나타나서 산반중투, 이와 같이 어금처럼
이렇게 황산반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요즘은 금계열이라고 부른다 해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 산반을 여배품의 범주에 안 넣었지만 꽃을 보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아주 여배품으로서 훌륭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인기도 계속 앞으로도 높아져 있지 않을까. 변화죠, 변화. 한국 출란의 그 재미 중 하나가 변화죠, 변화. 고정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문희종들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산반은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발전도 했다, 후퇴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산반을 얘기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산반화입니다. 산반화인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산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산반화가 필 확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그 수많은 산반들 중에서 좋은 산반화는 또는 고정된 산반화는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산반화가 피기도 하겠지만 매번 고정되어서 나오는 그런 산반화는 잘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된 산반화는 상당히 우수한 산반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몇 번의 개화를 통해서 고정이 확인되고 이렇게 한 산반화들은 그 몇 가지 보면 뭐 송강이라는 것이 있고요. 산황제, 그다음에 조양, 뭐 노태산, 그 외에도 뭐 야국이라든지 많은 그 산반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인기가 있고 요즘도 상당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산방과 산반화가 그 금옥산이라는 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옥산은 아직도 가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겨우 한 촉밖에 구하지를 못해서 이제 한 촉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길러볼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요 놈을 잘 키워서 이제 촉수를 늘려가야 할 텐데 이 금옥산은 잎도 황산반이 축잎으로 아주 잘 먹었고 잎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데다가 단단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쁜 산반화가 원판에 가까운 산반화가 피고 거기에 황산반이 꽃잎에도 축잎으로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는 그런 산반화가 피는 황산반화가 피는 것이지요. 자, 여하튼 오늘 산반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요즘은 다른 여배품이나 화훼품들보다도 이 산반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각별히 산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였습니다.